간단하게 찍먹하고 가겠습니다. 재밌는 거를 제가 봐가지고. 이상해씨 근황입니다. 얼마 전에 베스킨라빈스에서 모찌 아이스크림을 사면은 이상해씨 이거를 줬거든요. 피규어 비슷한 건데 좀 사이즈가 큽니다. 사이즈가 커서 귀여운데 이걸 이제 개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바닥에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서 귀엽네요. 그죠? 되게 잘 어울립니다. 선인장한 분들도 있고 다육이 같은 거 넣으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아주 아이디어가 좋다. 개꿀 아이디어다. 근데 이거 말고 이상해씨가 이제 베스킨라빈스에도 있더라고요. 얘는 3년 전에 유명했던 거래요. 이렇게 하면 이상해씨라고. 누구야? 밑에가 민트 초콜릿 칩이고 위에 그린티죠.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상해씨다. 그래서 요런 재미난 거 잠깐 보고 가고요. 이건 아니라고? 민트 초콜릿이랑 그린티 환상의 조화인데 둘 다 허브가 들어가죠. 멋진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전통 소주 뭐 막걸리 이런 게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냐, 뭐 밀레니얼 시대의 할매 입맛 이래가지고 뭐 젊은 친구들이 할매 입맛을 좋아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뭐 미숫가루도 먹고 흑임자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이러는데 국손당에서 칠성 사이다랑 합친 막사입니다. 칵테일이에요. 칵테일. 막걸리랑 사이다랑 섞은 거죠. 이 막걸리 칵테일이 조금 유행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요 막걸리가 또 인기인가 봐요. 파리바게뜨에서 이제 그 장수 막걸리랑 콜라보를 해서 막걸리 쉐이크를 만들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알코올은 없고 막걸리 향 첨가라는데, 알코올 없고 막걸리 향 첨가면은 이게 그 아침 햇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합니다. 이거 아침 햇살 쉐이크야? 뭐지? 아무튼 뭐 재밌을 것 같고요. 이런 거에다가 나중에 좀 섞어가지고 칵테일을 하면 맛있을 것 같네요. 자, 근데 좀 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비알콜 음료잖아요. 요새 비알콜이 대세예요. 여기도 이제 비알콜입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맥주들 클라우드, 하이트, 카스 전부 다 알콜 프리 버전이 나오고 있다. 여기는 이제 알콜이 제로고 칼로리가 제로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제 알콜도 제로고 칼로리도 제로고 설탕도 제로인 이 하이트 제로도 나왔다. 근데 요거는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이제 외국에서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스버거라던가 하이네켄이라던가 칭따오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이 하이네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금 90몇 개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알코올 프리 맥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코올 프리 맥주가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몇 종류나 되는지 그 네이버 쇼핑이랑 쿠팡이랑 막 뒤져보니까 논알코올 맥주가 한 20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몇 종류를 시켰습니다. 다음 주에 도착할 것 같은데 한 15개 정도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0.0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아예 이제 제로인 것도 있고 0.01인 것도 있고 칭따오 같은 거는 0.05인 것도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답니다. 근데 전 신기한 게 하이트 제로 같은 경우는 올풀인데 이 칼로리도 제로고 알코올도 제로고 슈가도 제로면은 이건 뭐지? 보리차인가? 궁금합니다. 요것도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비고인데 여러분 그 LA 레이커스 농구단에서 지금 비비고 스폰서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실화예요. LA 레이커스에 비비고가 이렇게 지금 붙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비비고가 붙어있는 유니폼을 입을 시대가 될 줄은 몰랐는데 요게 역수입이에요. 역수입. 미국에서 팔고 있는 고수 치킨 만두, 치킨 슬란트로 만두, 그 다음에 비비고 코리안 바베큐 만두가 있는데 요거를 실제 이제 외국에서 팔고 있는 건데 이거를 거꾸로 한국으로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 만두가 너무 궁금한데요.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외국은 고수에 대한 호불호가 이제 한국처럼 세지는 않으니까 멕시칸 푸드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LA 레이커스의 유니폼을 집어넣어가지고 디자인한 건데 요게 이제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맥주 리뷰할 때 맥주 안주 같은 느낌으로 고수만두를 한번 구해가지고 같이 리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궁금하네요. 맛이 고수만두. 자, 요거는 리투아니아인가? 에서 나온 아이스크림인데 까만 아이스크림하고 파란 아이스크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사왔습니다. 이걸 좀 먹어봅시다. 아이스크림이 땡기니까. 즉시 시식! 파란색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두 아이스크림 265kcal 평균이네요. 낮은 것들이 이제 220 정도 되고 보통은 290, 270 이 정도 되거든요. 콘 이 정도 되는 것들이. 일단은 포장지랑 약간 좀 다르고요. 포장지는 위에 되게 높이 나왔는데 얘는 그냥 민짜고 이렇게 위에 누가 저기 퍼 먹었나? 그림이랑 좀 다르다. 신기하게도 까만색은 비슷하다. 까만색은 위에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파란색은 뭐지 이거? 파란색 혐오가 아닌가. 디자인이 너무 다른데요.
파란색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 뽕따 맛을 기대했는데 전혀 아무 맛도 나지 않고요. 저는 차라리 뽕따를 콘에 넣은 맛이면 되게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그냥 브라보 콘인데 파란색인데요. 까만색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은 코코아 분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엄청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까만색 색소는 오징어 먹물이고요. 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제 잇몸에서 나는 피입니다. 가 아니고 체리 필링이에요. 체리 필링. 파란색 아이스크림은 이 노란색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노란 자두 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바닐라의 자두가 섞인 맛, 얘는 코코아의 체리가 섞인 맛입니다. 근데 아이스크림이 우유 베이스 자체가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 국내에 아이스크림 나오는 것들이 우유 베이스가 맛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리투아니아 아이스크림을 이제 수입한 것 같은데 색깔이 신기해가지고 먹어보는 정도고 아이스크림이 엄청 맛있다 정도는 아니다. 아이스크림의 대부분은 유지방에서 나오는 고소한 맛이기 때문에 우유랑 크림이 국내에서 팔고 있는 다른 아이스크림에 비해서 딱히 뛰어나 보이진 않는다. 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새로운 치킨이 나왔다고 하고 팬카페에다가 리뷰를 해달라고 올려주셨어요. 원래는 이 사진을 보고 리뷰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조사하다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고 이제 리뷰를 할 생각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걸 보기 전까지는 왜 리뷰를 해야 되지? 생각을 했는데 먹어본 사람들이 올린 사진을 보니까 어서 빨리 리뷰를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어떻게 음식 색깔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바질만 집어넣어가지고 저 색깔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요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안에 들어간 게 뭐 바질이랑 크림이랑 오븐에 말린 토마토 뭐 이런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약간 이탈리아 감성인가 봐요. 뭐 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비주얼은 굉장히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트롤들이 즐겨 먹는 트롤 치킨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흥미가 돋네요. 네. 좀 있으면 이제 복날인데 올해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 빨간 삼계탕이 되나 봅니다. 빨간 삼계탕이 제품이 나오는 게 많고 놀랍게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떤 요리 심사를 하는 프로그램에 게스트 심사로 나갔는데 거기에도 출품된 요리가 이 빨간색 삼계탕이었습니다. 올 여름에 삼계탕 집에서 여기다 이제 고추나 고춧가루 이런 걸 넣어가지고 좀 매운 삼계탕을 많이 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제품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몇 개의 편의점에서 개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먹은 빨간 삼계탕이 이미 지금 제품이 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최소한 한 4-5개 업체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먹었던 이 빨간 삼계탕 맛은요, 약간 닭볶음탕 같은 맛이었어요. 이게 빨간 걸 넣다 보니까 다른 것도 넣어지면서 맛이 되게 진짜 닭볶음탕 같은 느낌이 남아서 오히려 그 깔끔한 흰색 국물의 맛이랑은 좀 괴리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그런 맛이다. 차라리 토마토면 더 좋을 것 같다. 토마토면 실제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의 부채 수준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리얼 골목 식당이다. 백종원님 나와가지고 하시던 골목 식당 있잖아요. 보면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 그 대출을 해가지고 식당을 만드시고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들이 이렇게 쭉 있다. 충분히 상환 가능이나 상환 가능 예상이 50%가 안 되는 데들이 많아서 망해가는 식당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폐업하는 식당이 많다. 그래서 폐업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들더라고. 배달 업체에 대한 핑계를 많이 하더라. 실제 이제 피자 치킨 같은 걸 운영하려면 77.6%가 배달 서비스를 써야 되고, 뭐 한식은 그나마 적게 사용을 하는데 주로 이제 피자 치킨,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사업장 내 판매 중인 각 메뉴의 원가율 인지 여부.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뭐 김밥을 파는데 얘 재료비가 얼마인지 아냐 모르느냐예요. 이걸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운영을 하는 데 중에 원가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28%나 되더라. 내 식당을 운영하면서 내 식당의 원가가 몇 %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700명 중에 28.6%가 내가 팔고 있는 메뉴의 원가율을 모른다고 하더라. 그리고 71.4%가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원가가 41.6%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41.6%로 운영을 하면 폐업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지. 모르는 사람도 위험한 상태인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40%대로 운영을 하면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업종마다 다른 게 있는데 그나마 이제 외국 음식 같은 뭐 중식, 일식, 양식 이런 거는 좀 낮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한식이 되게 높은 편이었다. 그러니까 한식을 하는 분들이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또는 이런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그 한식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한식은 레시피가 없다, 그냥 약간 손맛이다, 이런 게 없지 않아 조금씩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한식도 레시피가 다 있습니다. 한식 프랜차이즈를 하는 곳들은 칼같이 레시피를 다 해요. 또는 이제 소스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쓰는 곳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매출 금액을 보면은 2천만 원 미만 6천만 원 사이인데 이게 매출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6천만이 월에 6천만 원이면은 영업일수를 한 23일 4일 정도로 본다고 했을 때 하루 매출이 250인데 그렇게 큰 매장들은 아니다. 여러분들 왜 그 생생정보통이나 뭐 이런데 연매출 15억 뭐 이러면서 막 나오는 그런 매장들 있잖아요. 연매출 15억이 사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월에 1억을 팔아도 사실 그 사장한테 쥐어주는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무슨 뭐 맨날 TV에 뭐 연매출 10억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억을 벌긴 벌어요. 10억을 버는데 실제로 통장에 남는 돈은 10억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레스토랑이 많다는데 그나마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승우 아빠였다. 오늘 마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